트럼프 행정부가 첫 해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추방을 위해 3대 특단의 조치들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 형사범죄자 60만 명 등을 중심으로 소셜 번호를 무효화하고 하루 998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해 미국 내에서 금융,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첫 해인 올 한해 불법 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잇따라 발동하고 금융 경제 생활을 원천 봉쇄하려는 전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0년대 130만 명을 추방했던 아이젠하워 시절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천명해 한 해 150만 명 추방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비해 JD 벤스 부통령은 한 해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목표일 것이라고 공개 언급했습니다. There's 20 million people here illegally. You start with what's achievable, you do that, and then you go on to what's achievable from there. I think that if you deport a lot of violent criminals, it's interesting that people focus on, well, how do you deport 18 million people? Let's start with 1 million.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공개적으로는 추방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첫 해인 올해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월에 21일 뺀 올해 345일 동안 100만 명을 추방하려면 하루 2,900명씩 체포 추방해야 하는데 현재 600명대 체포에 그쳐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4월 말이면 100일을 맞게 되기 때문에 100만 명 추방, 특히 자기 추방과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3대 특단의 조치들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과 형사범죄로서 추방 대상자 60만 명 등 200만 명부터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시키는 극단의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1차로 배악권의 지시를 받고 사회보장국은 6,300명의 소셜 번호를 무효화시키고 심지어 살아있는 이들을 사망자 데이터에 올려 사망 선고를 한 셈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에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서 9만 8천 명의 최신 주소를 넘겼습니다. 사회보장번호가 무효화되면 운전면허증 취득, 은행 계좌 개설, 주택모기지와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융자금 등이 모두 어려워져 사실상 미국서 신용과 금융,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에 대해서는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하루 998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돼 최소 1,000달러 내지 5,000달러, 5년치를 소급 적용하면 최대 1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고 미납시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겠다는 조치도 공표됐습니다. 셋째, IRS는 30년 이상 된 약속을 깨고 불법 취업자로서 세금을 내온 납세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했고 이민단속국은 불법 취업자들의 거의 전환인 700만 명이나 추적키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과 추방 대상자들의 사회보장국 데이터와 국세청의 납세 정보를 이민단속에 넘기고 이들의 미국 생활을 원천 봉쇄해 견디지 못하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재판 절차를 끝내 즉각 신속 추방할 수 있는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 140만 명부터 올가미 속으로 몰아넣어 견디지 못하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해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세청, 사회보장국에 이어 주택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등의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부처 간 공유하고 부당한 이민과 복지 혜택을 포착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공공 혜택을 이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합법 체류자들이 공공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포착해 전면 중단시키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부처 간 공유시켜 부당한 공공혜택 이용을 포착해내 전면 중지시키려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자격 미달의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 혜택을 전면 중단시키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습니다. But how many of them are being paid? I mean, maybe millions of them, but it's a total fraud. Also, a lot of illegal immigrants are in Social Security that shouldn't be there. 이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우지와 관련 부처들이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부당한 공공혜택 이용과 사기 청구, 직업을 대대적으로 포착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에 알려진 내용으로 도우지의 젊은 기술진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총괄하고 있는 CMS에 미국민 건강 데이터들을 요구해 무자격자들에 대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허용 여부, 사기 청구 등을 포착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CMS의 통합 데이터 조정세에 접근하게 되면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6,800만 명이나 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는 물론 헬스케어 정보 등을 열람해 무자격 이용, 사기 청구, 심지어는 이를 연결해준 단체까지 찾아내 처벌하려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도지팀이 CMS에 소셜 번호를 건네며 메디케어 정보와 대조하기를 요구해 소셜 번호 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적발하려는 것보다는 바이든 시절 합법 일시 체류 허가를 받아 소셜 번호와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은 256만 명에게 패럴 취소 후 공공 혜택까지 취소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메디케어는 불법 체류자들은 원천 봉쇄되어 있고 합법 체류자들도 10년을 일해 페이롤 텍스를 납부해야 65세부터 메디케어, 67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병원과 보험회사들의 사기 청구를 적발해내려는 전초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8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도우지팀은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으로 불법과 합법 체류 신분자로 섞여있는 혼합이민 가구들에게 제공해온 공공주택을 박탈해 강제 퇴거시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혼합이민 가구 470만 가구 중에서 2만 4천 가구가 공공혜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아이스 이민단속국을 통해 강제 퇴거시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우지팀은 사회보장국에게 요구해 FBI의 범죄 기록과 테러워치 리스트에 올라있는 이름과 대조해 1차로 6,300명의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동시에 9만 8천 명의 최신 주소 등 소재지 정보를 아이스에게 넘겼습니다. 넷째,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들의 서명으로 30년 이상 금지되어온 IRS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체류 신분 없이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불법 취업자 거의 전원인 700만 명이나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합법 신분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혼합 이민 가구에 대해서도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공공주택 등 공적부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혼합 이민 가구는 470만 가구이며 현재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혼합 가구는 2만 4천 가구로 나타나 앞으로 퇴거 조치를 받게 될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기관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총동원해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한 번 특단의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국토안보부와 주택도시개발부가 정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른바 혼합이민 가구의 공공주택 혜택을 금지 박탈하려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와 합법 신분자들이 섞여있는 혼합이민 가구들 중에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퍼블릭 하우싱, 즉 공공주택에 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합법 신분자들이 섞여 살고 있는 혼합 이민 가구는 현재 470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매우 저렴한 비용만 내고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는 혼합 이민 가구들은 2만 4천 가구인 것으로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밝혔습니다.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으로 공공주택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 혼합 이민 가구들은 2만 4천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너 장관은 현행 미국 법에서는 비록 합법 신분자들인 배우자나 시민권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한 명 이상이 불법 체류 신분이면 공공주택 등 공적 부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미 연방주택부가 공공주택 이용 자격 박탈 혼합이민 가구들이 2만 4천 가구인 것으로 파악해놓고 있으며 국토안보부가 곧 강제 퇴거 작전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강제 퇴거시킬 권한이 없어 사법당국인 국토안보부 산하 아이스가 집행하고 나서게 됩니다. 아이스는 곧 뉴욕시나 시카고 등 대도시들에서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혼합이민 가구들에게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강제 퇴거를 집행하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는 국토안보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사이에 정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공주택 금지와 퇴거 합동작전을 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안보부 산하 아이스와 사회보장국이 정보 공유로 범죄 경력자와 테러워치 리스트에 들어있는 6,300명의 소셜 번호를 무효화시키고 논란을 빚은 사망자 마스터 파일을 무작용 마스터 파일의 이름을 바꿔 집어넣어 사용 불가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무부와 국토안보부의 합의 서명으로 30년 이상 금지해온 IRS 납세 정보를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공유하고 아이스가 불법 취업자 거의 전환인 700만 명 추적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각 연방정부 기관들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총동원 하고 관련 부처들이 공유하며 합동단속에 나서 불법 체류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최대한 자기 추방,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해 한 해에 100만 명을 줄이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받는 트럼프 골드카드가 열흘 후에 시행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골드카드를 판매하기 위해 도우지팀의 젊은 기술진들이 국무부, 국토안보부와 골드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열흘 후부터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판매하려는 트럼프 골드카드가 마침내 열흘 후부터 시행하는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EB5 투자 이민을 대체할 트럼프 골드카드 신설에 앞장서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7일부터 일주일 반, 즉 열흘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골드카드를 신청받을 전용 웹사이트와 앱을 구축하고 있으며 열흘 안에 가동할 것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트럼프 골드카드 시스템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우지의 젊은 기술진들이 구축해온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비자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부와 미국 내 이민 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보부, 이민 수속기관인 USCIS 이민서비스국이 골드카드 시스템 구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골드카드가 시행되면 500만 달러를 내는 외국인들과 미국 내 사업주들에 대해 인터뷰와 신원 조회 등을 신속 처리해 신청한 지 2주일 만에 승인 여부를 판정해 줄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3월 말까지 골드카드를 1,000명 이상에게 판매했다고 밝혔으나 아직 거액의 신청 자금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외국 거부들이나 외국 인재를 채용하려는 대기업들이 1,000명 이상 예약해 놓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금색의 카드에 자신의 사진과 서명이 들어있는 표본 카드를 꺼내들고 기자들에게 이 카드가 바로 골드카드, 트럼프 카드라고 선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해에 100만 개를 팔면 5조 달러나 들어온다며 이를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1,000만 개를 팔면 50조 달러로 현재 미국 국가부채 36조 달러를 단숨에 없앨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골드카드를 신설 시행하는 대신 사기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해온 EB5 투자 이민은 없앨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80만 달러 12억 원이면 도전해온 투자 이민의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이고 500만 달러 70억 원짜리 트럼프 골드카드로 가격이 뛰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투자 이민 폐지에 낙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에 반하는 행동으로 미국 비자를 취소당한 유학 연수생들이 한 달 사이 250여 개 대학에서 1,5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친하마스 시위 주동자 등 미국 정책에 반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300명 이상 취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최신 통계에서는 유학 연수생 비자 취소는 하루에 100명 이상씩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비자를 취소당한 유학연수생들은 국무장관이 발표했던 300명에서 대학총장협의회의 800명, 그리고 현재는 1,500명 이상으로 갈수록 본물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 학생들을 집계하고 있는 IHE, 즉 인사이드 고등교육에 따르면 4월 18일 현재 250여 개 대학에서 1,55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기 시작한 3월 중순부터 단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수치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3월 28일 친하마스 시위 주동자 등 미국 정책에 반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300명 이상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총장협의회는 최근 미 전역 80여 개 대학에서 800명 이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최신 통계에서는 한 달 동안 250개 대학에서 1,556명이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집계된 겁니다. 게다가 이 집계에서는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고 있어 유학연수생 비자 취소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워싱턴 DC 수도권에서는 존스 홉킨스에서 37명으로 가장 많고 조지 메이슨 15명, 조지타운 10명, 버지니아 테크 9명, UVA와 BCU 각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6개 도시 캠퍼스에서 170명으로 가장 많이 비자를 취소당했습니다. UC 버클리와 UC 데이비스에서 각 23명, UCLA에서 12명이 유학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전체에서도 48명이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 전체에서도 100명이나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당했습니다. 유명 사립대학들을 보면 하버드에서 12명, 예일 4명, 유펜 8명, 코넬 17명, MIT 9명, 시카고 대학 7명, 스탠포드 6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하기에 앞서 조치되고 있는 ICS 서비스 등록 종료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4,70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 이민당국은 서비스 등록 취소와 거의 동시에 유학연수 비자 취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서비스와 유학 비자가 취소돼서도 I-20를 토대로 유학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즉각 자진 출국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위 주동자나 중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포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기록 등을 정밀 조사해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세비스와 유학 연수 비자를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의 180여 개 대학에서 유학생 4,700명이 세비스 등록이 종료됐고 그중 80여 개 대학에서 800명 이상이 유학 연수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비스 등록과 유학 연수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 중에는 즉각 출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 절차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유학생들 가운데 작은 범죄 기록만 있어도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세비스 등록 종료와 비자 취소, 구금되고 추방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유학생들 가운데 300명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고 미국 외교에 반하는 행동을 포착하는 대로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ight be more than 300 at this point. We do it every day. Every time I find one of these lunatics, I take away their visa. You're saying it could be more than 300 Sure, visas? I hope. At some point, I hope we run out because we've gotten rid of all of them. But we're looking every day. 그런데 비자를 취소당하는 미국 유학생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관련 단체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세비스로 불리는 유학생 추적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받고 유학생 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세비스 등록이 종료된 유학연수생들이
180여 개 대학에서 4,7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 에일라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미국 내 180여 개 대학에서 세비스 등록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은 외국 유학생들이 무려 4,700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비스 등록이 종료되더라도 유학연수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학교 측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둘째,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세비스 등록 종료가 곧바로 유학생 F1 비자와 교환연수 J비자의 취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통보받은 외국 유학생들은 80여 개 대학에서 800명을 넘은 것으로 대학총장협의회가 밝혔습니다. 대학총장협의회는 각 대학별로 비자를 취소당한 유학생들을 집계해본 결과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처음에는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지도자들에 주력했다가 이제는 FBI의 범죄 기록과 같은 각 정부기관들의 데이터들을 정밀 조사해 음주운전은 물론 과속 등 교통위반, 경범죄 기록까지 포착해내고 있는 것으로 총장협의회는 전했습니다. 세비스 등록 종료를 통보받은 사례가 180여 개 대학에서 4,700명인 것으로 미루어 유학연수생 비자 취소는 86개 대학 800명보다 앞으로 훨씬 늘어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각 대학들과 협회, 단체들이 개인별 또는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뉴욕대, 러커스 대학 등의 대학 교수협의회는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학연수 비자 박탈과 구금, 추방 추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대학들이 8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현재까지 유학연수생 비자 취소 조치에 항의해 관련 단체들의 연대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유학연수생들은 55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110만 명의 유학생들과 30만 명의 교환연수생들이 있으며 상당수는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110만 명의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한 해 438억 달러를 학비와 생활비로 쓰고 있어 그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37만 8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온 한국인 유학생들은 4만 3천 명으로 전체에서 인도, 중국에 이어 3위이며 한 해 22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대상자들을 포착하기 위해 정부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도 총동원하고 포착되면 비자나 영주권 취소, 체포와 구금, 추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들이 빚은 잦은 오류로 미국 시민권자들도 체포됐다 풀려나는 부작용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해 100만 명은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대상자들을 포착하기 위해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뒤지는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시스템을 가동하고 AI, 인공지능 기술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발표한 캐치 앤 리보크 새 정책에 따라 추방 대상자들을 포착하는 즉시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하고 체포, 구금 후 추방하는 절차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첫째, 이민 단속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안보부와 산하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CBP 세관국경보호국 등은 미국 성인 4명 중에 3명의 운전면허증 기록에 접근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일론 머스크의 도우지가 지원에 나서 아이스는 현재 IRS 국세청에 이어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기록, 공공주택 기록 등 연방기관들의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이민당국은 여기에 첨단 감시 시스템과 AI, 인공지능 기술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 타겟이 정해지면 광범위한 장소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가동하고 AI, 인공지능 기술로 추방 대상자는 물론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등의 정보들까지 모두 수집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정한 추방 대상자들의 최신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를 들고 IC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받아 직접 급습해 체포하고 루지애나 등 먼 장소에 구금해 놓고 있다가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데이터들과 첨단 감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까지 총동원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자 포착에서는 그러나 첨단 기술들이 잦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엉뚱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부작용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귀화 미국 시민권자인 젠시 마차도 씨는 집에서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려는 순간 총을 든 IC 요원들이 덮쳐 수갑을 차고 일시 체포됐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진술했으나 한참을 붙잡아두고 연행하려 했습니다. 마차도 씨의 집 주소로 되어 있는 추방 대상자가 이름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나 수갑을 풀어주고 일시 체포도 해제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미국 시민권자인 조나단 게레로가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급습한 IC 요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일시 체포됐다가 시민권자임을 확인하고서는 풀어줬습니다. 이들 외에도 텍사스와 유타, 뉴멕시코 등 곳곳에서 이민 단속국의 오류로 엉뚱하게 체포되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까지 동원한 첨단 기술의 오류로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엉뚱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를 던졌던 지지자들인데 직접 당해보니 무차별 트럼프 이민 단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며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려다가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5월 15일 연방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청취하고 6월 말 안에 결정돼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요청한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하급 법원들의 시행 중지를 파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를 허용하지는 않았으나 정식으로 다루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월 15일 청문회를 열어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정부 변호사들과 연방법무부 변호사들로부터 구두 변론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순 변론 청취는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요청한 것이어서 집중 심리 후에 회기가 끝나는 6월 말 안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연방지방법원들과 항소법원에서 미 전역에서 시행을 중지시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문회가 열리는 5월 15일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려 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22개 주 주정부들이 두 곳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서부 워싱턴주와 동부 매사추세츠, 수도권인 메릴랜드 연방지법에서 시행 중지 명령이 나왔으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해제를 요청해 일단 심리를 이끌어냄으로써 5월과 6월 최후 승부를 겨루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 해도 불법 체류 부모들은 물론 합법 체류 중에서 방문,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출생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치를 제한하려 하고 있어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이민 행정 명령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당시 어머니가 불법 체류 신분일 경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만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불법 체류 신분이면 아버지가 합법 체류자일지라도 일시 체류 비자인 방문,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이면 그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일시 합법 체류 비자 소지자들도 제한하려는 것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각 주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고 연방에는 출생증명서만 제시하면 미국 여권을 받는 것으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에선 각 연방기관들이 미국 여권이나 연방증명서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그의 부모의 이민 신분을 확인토록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해놓고 있습니다.